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행히 헌혈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이 불분명한 환자 사례로 인해 2차 유행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십자사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적십자사 헌혈버스 앞에 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는 경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헌혈 전 검진을 받은 뒤 나란히 침대에 누워 헌혈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많이 뿌듯합니다. 2달마다 이제 헌혈을 맨날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대하게 되면서 헌혈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헌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전국 각 시군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헌혈 동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헌혈 동료 프로모션을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개인 헌혈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2.71분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5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덕분에 발을 동동 굴렀던 의료기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등장하고 2차 유행의 가능성도 제기되자 대한적십자사는 다시금 헌혈 참여 심리가 얼어붙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헌혈과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 오셔가지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헌혈 참여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달하는 상황.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은 여전히 온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구례군이 제21회 산수유꽃 축제를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구례 산수유꽃 축제 추진위원회는 집단 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개막식과 축하 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3.1절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들의 뜻에 따라 자율참배로 기념 행사를 대체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내 83곳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요양병원 종사자의 1월 24일 이후 중국 여행 이력과 해당자의 업무 배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노인 결핵 검진 때 폐렴 의심자로 확인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경선 후보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당내 공천 경쟁도 본격화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여수 을 선거구의 경우 여당의 정치 신인과 야당의 중진 의원 대결이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의 경선 후보 발표가 이어지면서 도내 선거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전력 탓에 더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여수 을 선거구에서 일찌감치 경선 후보자들이 결정돼 당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여수 을 선거구의 경우 여당 소속 후보자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마쳐 공천 경쟁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 경선 후보자는 김혜재와 정기명 예비 후보자. 모두 62년생 동기로 율사 출신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를 받들 수 있는 인물이란 점과 법조인으로서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정치 역정에 있어 두 예비 후보자 모두 그동안 유권자에게 각인될 만한 뚜렷한 경력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의 향후 행보도 변수입니다. 권세도 예비 후보자가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바뀔 수 있고 또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선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의원도 선거를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 신인과 야당 중진의 대결로 선거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란 이점과 달리
예정됐던 신당 창당이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 소속당의 낮은 지지율까지 더해지면서 총선 전 전열 정비가 우선 과제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 지지세를 업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정치 신인과 자리 수성에 나선 야당 정치 원로의 관록 대결이 여수울 선거구에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최근 A씨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자신과 자신의 선대위원장에 대해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후보 선대위원장이 보낸 문자 역시 선거법상 적법하게 발송된 것이며 전송 방식도 자동 통보 방식이 아닌 20건 이하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교복 등 지원 조례가 시민단체 평가단의 베스트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민협의 42명의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 제7대 시의회 1년간 발의된 조례를 분석한 결과 고용진 의원의 교복 등 지원 조례가 1,050점 만점에 804점을 받아 가장 유익한 조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각 5건씩을 기록한 강현태, 주종섭 의원이었으며 평가 기간인 개회 후 1년간 조례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5명이나 됐습니다. 생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순천 구도심 마을 전체에 정원을 조성하는 도시 재생형 마을 정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개인정원. 사유지인 개인정원 가운데 22곳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순천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정원이 도시 재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재생형 마을 정원을 시도합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저전동. 11만 5천 제곱미터 면적에 2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구도심 마을입니다. 순천시는 이곳에 1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마을 정원을 조성합니다. 100여 년이 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중심부의 성당 주변에는 역사 정원, 주택과 골목길에는 테마 정원을 만들어 도시 재생에 나서는 겁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천시 컨셉하고 딱 맞는 또 최초의 마을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정원은 공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포함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생활 속 공간에 공동체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 호텔을 만들어 공동 수익도 창출합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길을 넓히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반적인 도시 재생.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재생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화양과 적금을 잇는 교량 4곳이 정식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을 잇는 17km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설 연휴 기간 임시 개통으로 해당 도로에 3만 4천여 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순천시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서면 용계산 기적의 숲에 조성 예정인 산림 레포츠 단지를 활용해 내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전라남도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은 20여 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사이클연맹의 공인대회로 다음 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사이클 연맹 총회에서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해 밭작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 무단 포획이 금지돼 있어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땅에 코를 박은 채 먹이를 찾습니다.
다리를 다친 듯 멧돼지의 걸음은 불편해 보입니다. 등산객을 발견한 멧돼지, 공격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더니 발길을 돌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멧돼지였다면 저는 죽었겠죠. 지난 주말 이 야생 멧돼지가 목격된 곳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청풍 쉼터 근처입니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이처럼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야생 멧돼지들은 밭작물이나 주민 시설들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멧돼지가 발견돼도 잡을 수 없어 더욱 불안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도 못 심고 감자도 못 심고 아무튼 멧돼지 안 좋아하는 거 토란 같은 거나 그런 거밖에 못 심어요. 지난 3년간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총 15건의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지 펜스를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려 시민들과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소중히 다뤄야 할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면 같이 공존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지난해부터는 무등산 멧돼지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와 개체수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분석이 끝나면 등산로나 민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 노인병원의 위탁재단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자금 사정이 최악의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어제 시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시립노인병원의 부실한 운영 상황을 지적하면서 양측이 위수탁 계약을 맺기 7개월 전 이미 1차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재단은 이 같은 상황 속에 병원을 맡은 뒤 불과 5개월 만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며 현재 병원의 파행 운영은 여수시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 가족과 어린이, 청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파크가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 경주장 카트장 인근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키즈 드라이빙 체험시설, 드론 축구장과 곡선형 지브와이어, 무선 조종 자동차 레이싱 체험 등을 갖춘 레저 스포츠파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5억 원이 투자되는 레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해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전남 테크노파크를 찾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TP의 농업용 드론을 포함해 반도체 소재 부품 원료 등 핵심 성과 사업을 블루 이코노미 전략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TP의 지원으로 연매출 100억 원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순천시 해룡면 동양파우들러 주식회사에도 방문해 플랜트 제조 설비 운영 체계를 살피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남편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16번째 확진자가 격리병실로 옮겨진 뒤 남편도 광주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고 최종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앞서 16번째 확진자의 남편이 광양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불안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인해 오는 6월까지 휴관에 들어갑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무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과학관은 현재 31개 수족관에 36종, 1만 2천여 마리의 남해안 토산 어종과 해양 관상어를 전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교육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니다. 추위가 물러간다는 우수에 맞춰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온화한 서풍 덕에 더 쑥쑥 올라서 서울이 8도, 부산은 12도로 포근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확 풀리더라도 미세먼지가 금세 짙어지진 않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청정할 텐데요. 밤부터는 차츰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서 다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의 하늘에 이따금씩 구름만 지나는 날씨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